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직입니다. 요즘 정말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 개혁 논쟁입니다. 정부랑 의료계 입장이 어쩜 이렇게 팽팽한지, 이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지금 우리 의료 현실이 어떤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지금 우리 의료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 문제점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의 주장이 현실에 더 가까운지 따져본 뒤에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이 논쟁이요, 그냥 단순한 정책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아픈 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무려 13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 차이가 우리 국민의 생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실력 있는 의사, 최신 시설을 갖춘 큰 병원들이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들 이제는 뉴스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낯설지가 않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목숨을 잃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새벽부터 부모들이 병원 문 앞에 줄을 서는 게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주민 열의 8명 이상이 이 의료 격차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대요. 이건 더 이상 일부의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픈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뭘까요? 바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부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바로 이 OECD 통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이래요. 그런데 OECD 평균은 3.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30% 이상이나 적은 거죠. 심지어 멕시코랑 같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보고 봐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명백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이걸 넘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요. 2040년이 되면 무려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니까 미래의 의료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미래 수요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35년쯤에는 의사가 10,000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연구 결과에 주목한 겁니다. 지금 당장 비어있는 응급실, 소아과,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 10년 뒤에 닥쳐올 엄청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려면 의사 수를 대규모로 늘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정부는 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 내의 과제라고 딱 규정한 겁니다. 지난 19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늘리고 꽁꽁 묶여있던 정원을 과감하게 풀어서 수십 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긴 결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의료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의료계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쪽의 시각이 완전히 갈립니다. 정부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의료계는 아니다, 의사 수는 충분한데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의사를 담는 그릇, 즉 의료 시스템 자체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의사들이 왜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같은 생명을 다루는 필수료를 기피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새로 뽑힌 의사들도 결국 돈 더 많이 벌고
법적 위험도 적고 근무 환경 좋은 서울의 인기 있는 과로만 몰려갈 거라는 거죠. 특히 의료 행위의 대가인 낮은 수가 문제,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비유하자면 물이 줄줄 새는 깨진 독에다가 물만 계속 붓고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다리에 사람만 더 밀어 넣을 게 아니라 다리 자체를 튼튼하게 고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보면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을 더 깊이 알려면 우리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 주장의 이면은 없는지, 그 근거는 탄탄한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의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걸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발언이 논란의 또 다른 측면, 바로 경제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이건 곧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희소성과 높은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제적인 걱정이 반대 여론의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고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공공성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윤리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비판의 칼날을 정부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내세운 2,000명, 이 숫자는 과연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정부가 근거로 삼았다는 그 연구 보고서들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어느 보고서도 한 번에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죠.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뒷받침했지만 2,000명이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는 연구자들의 권고를 넘어선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 숫자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부풀려진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 겁니다. 사실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야 할 의료개혁의 큰 그림이 좀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이 숫자 논쟁이라는 블랙홀에서 잠시 빠져나와서요. 정부가 제시한 전체 개혁안과 미래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계획은 의대 중원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 전체 그림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료계가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나 공정한 보상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항목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고, 4번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문제들을 정부도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스템은요,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손 많이 가고 비싼 정식 요리보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김밥을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인 구조랑 비슷해요. 병원 입장에서도 30분 동안 진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 1명보다 3분이면 되는 감기 환자 10명 보는 게 수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소아과 오픈런을 만들고 응급실이 중증 환자를 꺼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지불제도를 혁신해야만 의사들이 소신껏 필수 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길고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냥 의사 수만 늘리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특히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곁을 떠난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장이 어떻게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건 정부나 의료계,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의사를 늘리면서 동시에 의사들이 일할 만나는 필수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정말 절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되 그에 맞춰서 의료사고 부담도 줄여주고 수가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난 의사들이 서울로만 몰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모두의 건강,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